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전체 지원 예산의 90% 수준입니다. 보상받은 것은 한 푼도 없고요. 대출을 받은 겁니다. 남한 업체는 그냥 내 가슴만 앓고 있어요. 그때 죽는 게 나았다라는 생각이.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서울에서 78km, 자동차로 1시간 거리, 그곳에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6만여 명의 남북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실험장으로 불리던 그곳은 1년이 넘도록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공단 폐쇄와 함께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개성공단의 식자재를 납품하던 양동욱 사장의 급작스러운 음독 자살 기도. 사장님이자 두 아이의 아빠는 대체 어떤 이유로 세상을 등지려 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2월 말 세상과의 만남을 꺼리던 양동욱 사장을 설득 끝에 어렵게 만났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물건 배송 같은 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작은 데로 옮기면서 식자재나 이런 거는 냉장, 냉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식품 쪽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이제 썩지 않는 뭐 오피스류 이런 부분만 해가지고. 담담한 말투로 1년 전 그때의 기억을 어렵게 떠올렸습니다. 제가 살면서 빨간 딱지를 들어오는 거 처음 겪었는데 신경안정제하고 전부 다 합쳐갖고 한 50알 가까이 될 겁니다. 눈에 약이 보이니까 한 번에 이거 먹게 되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이렇게 숙소를 보내고 바로 집으로 가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집에를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제가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집에 아빠를 혼자 두지 않고 아빠 앞에선 일부러 크게 웃습니다. 불안하니까 항상 따라다니고 혼자 이렇게 있게 하지 않으려고 집사람도 그렇지만 애들도 그런 게 제 눈에 보이죠. 지들끼리 쉬쉬하면서 일부러 제가 보기에 더 크게 웃고 좀 저한테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매출 30억 원이 넘는 어엿한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는 공단 폐쇄 결정에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문 닫히기 전까지 직원들이 남자 직원들이 많을 때는 8명, 좀 적을 때는 서너 명 이상씩 해서 배송 직원, 사무부는 여직원 이렇게 따로 있었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직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고. 그 뒤로 600여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창고도 한순간에 잃었고 안에 있던 식자재는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식자재가 그 아파트에 보면은 그 큰 음식물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개가 넘게 나왔어요. 그게 다 제 피땀인데 그걸 다 버려야 되니까 피눈물 나더라고요. 개성공단이 166일 동안 중단됐던 2013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직원들도 데리고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180도 바뀌었죠. 전에는 사무실 여기 창고에 직원들하고 해서 하루에 수십 대가 물건이 들어오고 우리도 나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 이외에 다 직원들 나가 있고 창고도 쫓겨나서 이제는 개성공단이 열려도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증금 그런 거를 1년 지나면서 전부 빼서 퇴직금이라든지 저희 뭐 그런 걸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열리더라도 기반 여기서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시설 뭐 이런 게 전부 다 전무한 상태인데 다시 할 수가 없죠. 연다고 하면 좀 가슴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른 아침 여의도 한복판.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로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어느 남루한 천막 앞.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손해를 본 영업기업 사장들의 농성장입니다. 오늘 지킴이는 2007년부터 개성공단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해온 양승래 사장입니다. 6시 반에 출발을 하거든요. 출발해서 여기 오면 한 8시나 뭐 7시 반, 8시는 되고 저녁에 한 보통 7시 정도까지 있다가 제가 갑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정부가 내 사업장을 폐쇄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논리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9년간 개성공단으로 매일 출근했지만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늦게 연락을 받았어요. 같은 영업기업 중에서. 물론 뉴스로서는 개성공단 닫힌다, 폐쇄한다는 얘기 들었고 또 3일 동안 들어가서 자재를 갖고 온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인원에 대한 명단에 대한 부분 저희가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고정 수입은 아내가 벌어오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 전부. 어린 세 자녀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장 그 문제는 그 산업입니다. 개성공단 문 닫히니까 이제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이 집에 1년 동안 갖다 준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집사람이 그 13년도에 그 학교 조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리사 급여가 현재 최저임금이에요, 보니까. 이거 생활비에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그게 있어도 저희는 마이너스죠.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면접도 봤지만 50대 중반의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뭐 가끔 이제 남의 일 도와달라면 나가서 도와주고 있고 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이제 면접도 많이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업체들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차 운전기사조차도 50대 초반까지 가능한데 50 중반에 넘어가니까 채용을 안 해요. 매일 드나들던 남북 출입국 사무소를 찾을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과거에 다녔던 그런 모습들, 생각들이 떠오르고 좀 답답합니다. 지금 못 가서 아쉽기도 하고. 개성공단에 직접 공장을 차렸던 입주기업도 폐쇄 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직원 400여 명이 왁자지껄 일했던 사업장은 어느새 14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문 물량을 제때 맞추지 못하니 거래처 수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5억 정도가 지금 손실이 나 있고 이 15억 정도는 지금 은행의 부채로 그대로 안고 가고 있는 거죠. 개성공단 폐쇄 1년. 희망으로 북적이던 이곳엔 기약 없는 절망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언제 일터로 복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광길 변호사 그리고 통일부 이강호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취재를 맡은 한동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다양한 의견 샵 0024로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관련 기업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동호 기자, 취재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습니까? 저 VCR에 나오신 저분들한테 이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사실 개성공단이 뭐 올해 몇 월 아니면 내년 몇 월 이때 확정적으로 열린다는 희망이 있으면은 저분들도 이렇게 굳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데 예. 그런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 기업 사장님들은 대부분 또 가장이세요. 그래서 또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이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뭐 돈을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뭐 양승래 사장님처럼 양동욱 사장님처럼 순간 좀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사실 저런 분들은 좀 희망 고문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 변호사께서는 그 10년 동안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내셨습니다. 공단 폐쇄 1년 동안 관련 기업 사람들 지켜보는 심정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기업 중에서 개성공단에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식자재 같은 걸 납품하는 업체를 영업기업이라 하는데 그 영업기업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네. 또 그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도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업기업의 사장님들이 빚에 쫓겨서 뭐 사실상 야범도주한 분도 계시고 외국으로 그냥 가버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런 사정도 저는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생산했던 기업들, 입주기업 분들도 한국에 와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뭐 업종도 바꿔야 되고 예. 또 뭐 주문처가 이제 납품을 못하니까 결국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야 되는 어떤 사장님은 저한테 그 프랜차이저 옆에 가면서 저거라도 해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을 쓸쓸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북한의 싼 노동력으로 그동안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으니까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말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이 만약에 그걸 폐쇄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저는 뭐 그런 말도 일부 이제 성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사실상 폐쇄인 거죠. 이것은 우리 정부가 정책 변동으로 인해서 폐쇄를 한 것입니다. 이런 네. 경우에 당연히 그 책임을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피해도 손해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은 강남에서 우동집 하는 분하고 강북에서 라면집 하는 분이 건물이 철거됐을 때 강남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보상을 조금 해주겠다라는 논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 질서하고는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개성공단 폐쇄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이 남북 정부가 이걸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2013년에 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해서 남북 정부가 합의한 내용인데요. 이 1항을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사실 뭐 남북이 어떤 정세적 상황이 있더라도 이 개성공단만큼은 이 굳건히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장님, 이 정부가 이 2013년도에 이 약속을 이 번복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정부가 거기 이런 정상화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해 1월 달에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시행을 했고 또 연이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2월 7일 날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고도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사태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안보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그런 조치로 중단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개성공업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이 합의서는 개성공단의 어떤 사정이 있어도 정세 변동이 있어도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합의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어떤 핵실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운영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가 밝힌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것을 믿고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신뢰하고 들어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해서 헌법과 행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기업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그 피해는 공단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국장님, 그 통일부가 공단 폐쇄 1년을 맞아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 그 기업들의 상황 어떻습니까? 예, 우리 그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을 통해서 폐쇄 1주년을 이제 맞아서 설문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가동 중단 전에 123개 기업이 이제 그 가동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전히 114개 사가 가동 중에 있고 예. 또 매출액을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도 그 가동 중단 전에 한 79%, 약 80% 수준으로 또 이렇게 회복되고 있고 또 대체 공장이라 해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또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기업체도 101개사. 상당히 23개 정도가 늘어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조금 점차적으로 그 안정화를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네, 반면 입주기업 측 조사를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이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69% 수준에 그쳤고요. 지난해 영업 손실액은 2,500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이 정부 발표와 피해 기업들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조사 항목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는 매출액, 가동 여부, 그리고 대체 생산 기반 확보 등 이 3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 기업 측은 이 매출액, 그리고 손실액, 재가동을 하면은 입주 희망 등을 이게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영업 손실에 대해서 정부는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것을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요. 근데 관련 서류를 공단에 미처 두고 갖고 오지 못했다는 업체도 있었고 또 투자의 종합적인 유무형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곳도 많았습니다. 네. 통일부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부하고 기업이 느끼는 온도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선 정부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은 기업의 114개 기업이 정상화돼서 90% 이상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25개 기업이라는 것은 생산 기업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개성공단의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영업 기업들이 60여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60여 개 기업은 사실상 거의 폐업 상태입니다. 아예 그 통계조차 잡고 있지 않는 게 보이는 거죠. 다음에 매출액이 한 70%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약간 통계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선 매출액이라는 것은 이거 손해를 보고서도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문을 유지해야 되니까 개성공단 폐쇄 전에 이미 받았던 주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납품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매출액 중에 상당 부분은 개성공단에는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었는데 큰 기업들은 생산에 여력이 있어서 매출액이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업들은 대부분 거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다 보니까 79%의 평균이 나온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정부와 기업이 가장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피해 지원에 대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잘 되고 있는 걸까요? 한동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첫 단추가 끼워진 건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남과 북이 50년 동안의 반목을 접고 경제협력을 시작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2003년 착공한 뒤 이듬해 완공됐습니다. 그때로부터 폐쇄 전까지 10여 년, 개성공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난 2004년 입주기업은 18곳, 공단의 북한 노동자는 55명에 불과했는데요. 공단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작죠. 2016년 입주기업은 124곳, 북한 노동자는 5만 4천여 명으로 무려 980배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조치로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됩니다. 이날 이후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기업 124곳 가운데 11곳이 도산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입주기업의 물건을 납품하거나 입주기업 물건을 유통해왔던 영업기업 등의 피해는 집계조차 안 돼 실제 금액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폐쇄 직후 이들 기업에 5천억 원을 지원해 손실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딴판입니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받는 보험금이 3천억 원이고요. 개성공단에 있는 유동자산을 담보로 지원해준 돈이 1,200억 원입니다. 이 보험금과 지원금은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감가산정 등을 거쳐 기업이 정부에 다시 갚아야 하는 사실상 대출입니다. 즉, 이 돈을 뺀 제대로 된 정부 지원금은 7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이 주장한 최소 피해액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더구나 기업 활동의 핵심 요소인 고객과의 관계 등 인적 인프라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간 건 피해액 산정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국장님 지금 보셨듯이 개성공단 기업들 피해 금액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 통계가 다른데 산출 기준이 뭡니까? 예, 그 기업들의 피해를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을 당시에 기업들이 그 피해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9,446억 원이고 예. 정부에서 이것을 피해로 확인한 금액이 7,779억 원입니다. 예.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투자자산, 즉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에 있는 건물이나 기계 설비 또는 이런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 회계법인을 통해서 장부 가격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기업들이 뭐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하면 과정에 있어서 예. 장부 가격이 좀 다소 낮게 책정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유동자산이라 해서 이것은 뭐 일종의 재고, 개성공단에 있는 재고, 원부자재 또는 뭐 완제품, 반제품 이런 제품들 이런 재고자산을 얘기하는데 그런 재고자산은 우리가 개성공단이 이제 뭐 중단되고 나서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은 관세법에 따라서 이제 가져갈 때 수출, 수입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 내용을 가지고 얼마를 가져갔고 또 얼마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인정했는데 예. 많은 기업들이 아쉽게도 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뭐 개성공단에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유동자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낮게 책정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9천억이 정도가 신고가 됐는데 7천억 정도 확인이 됐고 한 5천억 정도 지원을 해줬다 이런 내용인데 예. 저는 먼저 정부가 이제 확인한 금액, 다시 말해서 증빙이 있다고 확인된 금액은 전액 보상을 지원을 해주는 게 그거 최소한의 도리지 않을까? 7천억 원. 예. 그러니까 그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유동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영업 손실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개성공단에 가 있는 기업들이 한 해에 뭐 몇십억씩을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서울로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물품을 구입해서 납품하느라고 한 몇십억씩 또 손해를 보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토지를 이렇게 수용하는 경우에 그 일정한 영업 손실을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예.
국장님, 그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라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은 뭐 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출이라 하면은 일단 대출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피해 지원금은 기업들이 갚을 의무가 없다 하는 점에서 대출과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기업들이 다시 개성공단이 만일에 재가동이 되어서 다시 재입주를 하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가 하던 기계 설비를 다시 되찾고 공장도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 그런 보험금을 받은 것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데, 그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금하고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 김 변호사님, 지금 프로그램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이게 지원하고 보상에 대해서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먼저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정부 설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이 지원이라 하면은 어떤 피해 입은 금액의 일부를 어떤 대출 형식으로 해준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이제 보통 지금 우리 기업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네. 보상은 피해 금액 전부를 나중에 해소하지 않고서 전부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게 대출이 아니고 어떤 뭐 지원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형식적으로는 그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개성공단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대출 계약서의 형태로 계약서를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형식.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것들을 대출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험법 법리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지만 이 액수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에 있었던 어떤 원자재 같은 거는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영업 손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성공단이 열린다고 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손해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단지 거기에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해서만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뭐 환급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기업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것이죠. 네. 정부와 기업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달라진 게 없어서 더 힘들다는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 정기섭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아쉽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그 말씀들 나누시고 이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가 왜곡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정부가 그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했다는 행정행위 자체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한 행정행위입니다. 이는 남북협력 사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요. 헌법 23조의 규정, 그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을 또한 위배한 것입니다. 네. 기업들이 개성에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간 거고요. 정부 정책을 기업들에게 사전에 예고나 협의 일체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꾸고 하루아침에 5만 5천 명 일하던 공단을 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돌연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정부가 지원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의 상식이죠. 보상을 해줘야죠. 그리고 정부 지원이 대부분이 경협보험금인데, 아까 기자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게 전액이 다 그 경협보험 내지는 경협보험을 준용해서 준 돈이고요. 그 돈에 대해서는 다 그 채무 형태로 약정을 하고 개성공단 재개시, 개성공단 물건을 되찾으려면 한 달 내에 반환을 하게끔 약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무이자, 조건부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얘기고요. 그 경협보험은 기업들이 연 2, 3천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받는 보험금이고 북한이 다뤘어도 당연히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은 그것을 그 정부에서 굉장히 호혜를 베풀어서 지원을 해준 것처럼 저기 한 건데 기업들한테 피해를 준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병원 중병을 주고 그 감기약 정도 이렇게 주면서 그 지원이 충분했다. 더군다나 매출은 그 완전히 왜곡된 통계입니다. 예. 차라리 사실대로 그 참 얘기해 주시면 속이라도 덜 상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 가장 먼저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뭐 지금 그 정부가 교체되는 그 과도기라 어떤 뭐 여태까지 기존에 그 견지해왔던 그런 식의 그 지원 대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차라리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그 정부 바뀌기 몇 달 사이조차도 어려운 일부 그 입주 기업들이나 영업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는 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만이라도 형편이 괜찮은 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긴급한 좀 금융 추가 지원이라도 좀 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정부가 바뀐 다음에 떳떳이 따지고 헌법 소원 제기한 것이 결과가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이 안 되면 배상 소송이라도 낼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통일부에서 일부 좀 급한 기업들 좀 추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 국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정부에서도 사실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제일 처음 한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영업 운전 자금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자금을 지원해 준 조치인데요. 예. 지금 그 중단 이후에 2,726억 원을 일단은 지원을 했고 예. 또 기업들이 그 전에 이미 대출한 금액이 4,552억 원이 있는데 그 금액도 이제 그 상환을 해야 될 기간이 다 도래하고 금년도 특히 2017년도에도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그것도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다 이제 상환 유예를 일단 다 시켜준 상황이고 방금 추가적인 또 금융 지원 요청 부분은 어차피 또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 금년 지금 3월 말이면은 정확한 우리 기업의 경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 결산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되면은 그 결산 보고서를 보고 기업의 경영 상태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개성공단 폐쇄로 한순간에 생계를 잃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매주 촛불 물결이 넘실대는 광화문 광장에 낯선 노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티셔츠나 내복이 한 장에 5,000원, 정가보다 무려 95%나 쌉니다. 자, 기능성이에요. 개성공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을 파는 이곳.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받아 국내나 외국에 파는 영업기업입니다.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던 업체는 아니지만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재고가 한 4, 5억 돼요. 그러니까 그 외로 이제 저희 뭐 파생되는 피해액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실업자 된 직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거의 그만두고. 개성공단 폐쇄 직후 일감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창고에 남은 건 아랫도리만 있는 내복과
백사이즈가 없는 티셔츠들. 이런 반쪽짜리 옷으론 반값조차 못 받습니다. 남한업체는 지원이 없어요. 예, 남한업체는 그냥 냉가슴만 앓고 있어요. 직접적인 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재고를 직접 팔아야 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전국을 떠도는 보부상이 됐습니다. 최고 70%에 달하는 할인율 때문에 이유는커녕 간신히 적자폭만 줄일 뿐입니다. 최근 나온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꼭 넓어서 불편한가? 아니,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게 움푹하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이런 식의 주부들에겐 근사한 살림살이지만 업체들에겐 쓰라린 아픔의 흔적들. 상처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건 너희도 북한과 한통속 빨갱이 아니냐는 누군가의 한마디입니다. 옛날 30, 50 때 북한의 정권을 우리가 비판했듯이 이제 그런 식의 북한의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혐오 적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중앙정부의 외면 속에 먼저 손길을 내민 건 지자체입니다. 청사 로비 등의 작은 개성장터가 열리도록 기꺼이 안방을 내줬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업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팔수조차 없는 미완성 제품들은 창고에서 1년 넘게 빛을 잃어가고 꼬마들이 입었어야 할 꽃가 옷에는 아이들의 숨결 한번 닿지 못했습니다. 특히 옷 같은 경우에는 시즌 놓치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원단은 이렇게 장기간 놓으면은 네. 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뭐 유행이 지나기도 하고요. 재기의 발판이 될 고객과의 신의를 지켜내지 못한 건 두고두고 아픈 대목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또 그동안 주문 주었던 부분을 지키지는 못한 것이 제일 아쉽고 그분들한테 신의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눈치만 보던 직원들은 하나둘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막노동의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해봤지만 잡히는 돈은 쥐꼬리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 직원들이 제2의 직장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못 찾아간 사람도 지금 놀고 있고 막노동 하는 사람도 있고 삶의 터전이던 개성이 굳게 닫힌 뒤 떠돌이 보부상으로 전락한 기업인들. 오늘도 길바닥에서 재고를 처분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재고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개성공단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특판전도 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뭐 중앙정부가 좀 해야 할 일은 아닌가요? 예, 물론 뭐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일들은 뭐 지자체는 물론이고 뭐 중앙정부에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 일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지금 우리 그 영업기업, 특히 어려운 영업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판전도 많이 지원해줬고 또 우리 그 물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조달 가점 이런 거 부여도 관계부처 협의해서 이렇게 부여토록 또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계약 건설업체에 대해서 계약 체결하는 것도 또 지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그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 통일부 뭐 자랑 같습니다만은 뭐 국방부 이런 데는 심지어는 뭐 우리 어려운 기업의 라면이라도 뭐 박스 이게 뭐 사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판매를 해주는 그런 직원들의 승리를 모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뭐 또 우리 뭐 위에 또 장관님, 차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 직원들도 실제 지금도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그 일대 맨투맨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을 누가 해주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아마 지원의 질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해주는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조금 싼 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완전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은 그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의 그 필요성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사실 뭐 법적으로 표현하면 개성공단 기업들이 개성에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 헌법 23조 3항에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서 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특별법을 만들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징발법이라고 해서 전시에 물자를 징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예. 또 전쟁이 났을 때 선포하는 계엄을 규율하는 계엄법에도 작전 중에 물건을 훼손했을 때도 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우리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2003년경에 샤론 수상이 평화협상 결과에 의해서 유대인 정착촌을 서한지구에서 철수를 시켰는데 철수시킬 때 그 해당한 보상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통일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개성공을 지원해가는 법률, 기존의 법률에 따라서 이 보상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한다면 상당한 혼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전액을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국내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그 금강산의 그 피해를 입은 기업들,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로 인한 것, 또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일반 북한과의 그 교류 협력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기업들, 그 기업들은 지금 일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도 못하는데 그런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이게 또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이 또 진전이 돼서 교류 협력이 재개됐을 경우도 정부가 뭐 잘못되면 전에 보상해 주더라 이런 믿음이 가게 되면은 굉장히 무분별하게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때가 되면 항상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어서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 김 변호사님, 지금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구제 방안,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걸까요? 먼저 그러니까 이 다른 곳, 그러니까 금강산이라든지 내륙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개성공단의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오이사 조치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또 금강산이나 이런 건 상당 부분 북해에 직접적인 어떤 규칙 사유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부분은 물론 먼 원인으로 핵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개성공단 폐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부분과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일부만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좀 더 대범하게 개성공단에 있는 자산 전부를 인수하고 전액을 보상해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들은 자기의 피해들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북한을 이롭게 한다. 내지는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우리 기업이 너무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를 압박하면은 정부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정부가 기업들의 어떤 재산을 전부 다 인수하고 나서 충분히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1년여 동안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업 경영 안정화 정책들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정책들을 계속 시행해 나가고
특히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월 말 되면 정확한 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가 나오니까 결산서가 그걸 보고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계속 지원을 또 해나가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폐쇄 1년 이후 관련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피해 지원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입주자 선모금으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10개월 만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주택보급률도 꾸준히 올라.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져 82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공무이자 풀로만 10% 걸고 조건이 좋더라고. 우리 좀 추가 생겼잖아. 우리가 크게 당한 거죠. 수억 원의 돈을 내면서도 이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500원 갖다 5만 원짜리를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오늘 프로그램 초반에 소개해드린 영상에 나온 개성공단 양동욱 사장이 9년 동안 함께 지낸 북한 직원에게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혹여 다시 볼 기회가 없더라도 각자의 아이들을 위해서 힘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1년을 앞두고 쓴 이 편지는 아직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